어느 여름밤 서울의 한 고등학생이 늦은 시간까지 학원 수업을 들으며 공부하다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학원에서 집까지는 걸어서 30분 정도 걸렸고 평소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리였지만 그날은 유독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날씨는 무더웠고 늦은 시간이라 거리는 적막했습니다. 학생은 자정이 가까워지기 전 도심을 빠져나와 주택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시각에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골목길로 접어들자 왠지 모를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이 골목은 늘 그에게 집으로 가는 지름길이었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뒤에서 낮은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진 그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길 건너편으로 가로등이 깜빡거리고 있었고 그 황량한 빛 아래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는 재빨리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길을 빠져나가려 할 때쯤 뒤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학생은 한순간도 뒤를 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요동치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계속해서 뛰었습니다.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며 열심히 달리던 그 순간 발목을 삐끗하고 길 옆에 있던 작은 공터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숨을 고르기도 전에 한 노인이 공터에서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고 마치 오랫동안 누군가를 기다렸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노인은 그저 서서 학생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학생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이 날 것 같은 마음을 꾹 참고 조용히 노인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의 순간이 평생처럼 느껴졌고 그때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으니 여기까지는 그 누구도 쫓아오지 못할 것이란다 라며 차분하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학생은 그제서야 겨우 안도하며 그 길을 지나온 두려움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발목을 살펴보고는 근처에 은퇴한 한약사라며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할 때 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고는 무언가를 챙기러 간 뒤로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학생은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려 했지만 그 공터는 비어 있었고 근처 주민들조차 그런 노인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짓말처럼 말입니다. 골목길 근처 오래된 사진관에서 일하던 한 노인이 몇 년 전부터 그곳에 나타나던 사람들을 돌봐주다 후련히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더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학생은 그 이후로 그 길을 다시 혼자 다니지 않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날 밤의 일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노인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날 밤 그를 도와준 노인을 떠올릴 때마다 이상하게도 마음 한 구석에 따뜻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내 이름은 지훈이고 이 이야기는 내가 대학 시절 경험했던 기이하고 소름 끼치는 사건을 담고 있다. 그 당시 나는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주변에서는 종종 그 집에는 뭔가 있다는 소문이 돌곤 했다. 하지만 나는 그런 것들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중요시하는 나에게 그런 소문은 그저 재미일 뿐이었다. 이사한 지 한 달쯤 지나던 어느 날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집에 돌아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도착해 집에 들어섰을 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집안은 어두웠고 적막감이 감돌았다. 나는 실내등을 켜고 일단 욕실로 향했다. 손을 씻고 나서 거울을 보는데 순간적으로 내 뒤에 누군가의 형상이 보였다. 놀라서 돌아봤지만 거기엔 아무도 없었다. 나는 그저 피곤해서 헛것을 본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자다가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새벽 2시쯤 되었을까 주방 쪽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 때문에 창문이 흔들린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뭔가 더 규칙적이고 의도적인 느낌이었다. 용기를 내서 조심스럽게 주방으로 다가갔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소리는 멈췄지만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계속되기 시작했다. 며칠 후 나는 주말을 맞아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집에 돌아왔다. 피곤해서 그대로 소파에 누워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낯선 여자를 봤다. 그녀는 긴 머리에 하얀 한복을 입고 있었고 나를 쳐다보며 울고 있었다. 그 울음소리가 매우 애처로워서 꿈임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아팠다. 그러다 갑자기 그녀가 내게 다가와 뭔가를 말하려 하는 찰나에 나는 비명과 함께 깨어났다. 잠에서 깬 나는 숨을 헐떡였고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다. 그 이후로 나는 계속해서 매일 밤 그 여자의 꿈을 꾸기 시작했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한 나는 인터넷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조언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한 커뮤니티에서 내 아파트의 과거에 관한 글을 발견했다. 그곳에는 약 20년 전 이 아파트에서 한 여성 이불이의 사고로 사망했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영혼이 여전히 이곳을 떠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니 매일 밤 계속되는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나는 그녀가 전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다는 걸 느꼈다. 결국 나는 결심했다. 그녀가 잠정적으론 내게 무언가를 전하기 위해 다가오는 것이라면 내가 알아채줄 필요가 있었다. 다음 날 밤 나는 꿈속에서 그녀에게 물었다. 당신은 무슨 말을 원하시죠? 이번에는 그 여자가 내게 다가와 속삭였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죽음에 얽힌 비밀, 그리고 진실을 밝혀달라는 요청을 했다. 잠에서 깬 나는 그녀의 소원을 풀어주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이야기를 따라 조사를 시작했고 그녀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누군가에 의해 밀려난 것이었다. 나는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렸고 결국 사건은 재조사되었다. 그 이후로 더 이상 그녀는 꿈속에 나타나지 않았다. 어딘가에서 그녀가 이제는 편히 쉴 수 있기를 바라며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글로 남긴다. 이 이야기는 내가 그곳에서 겪은 기묘한 사건들의 시작이었고 또한 끝이었다. 당신이 이러한 이야기를 읽고 있다면 어딘가에 아직도 들리지 않는 목소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공포 썰이 많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이야기 중 하나를 길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완전히 허구이며 순전히 오락을 위한 것입니다. 서울의 어느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는 전해 내려오는 기묘한 이야기가 있다. 1980년대 초 건설된 이 아파트는 그 당시에 매우 현대적인 건축물로 손꼽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최신식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점점 낡아져갔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더욱 음산한 분위기를 띠게 되었고 그로 인해 주민들 사이에선 각종 무서운 이야기들이 전해지기 시작했다. 이 아파트의 13층에 사는 사람들은 종종 이상한 소리를 듣곤 했다. 늦은 밤 어딘가에서 느껴지는 발소리와 아무도 없는 복도를 걸어다니는 사람이 앓는 신음소리. 누군가가 현관문 앞에 서 있는 기척이 느껴지지만 막상 열어보면 아무도 없는 경우가 잦았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가구가 이사를 오면서 사건은 점차 기이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이사 온 가족의 막내인 소녀 지수는 처음부터 이 아파트를 좋아하지 않았다. 벽지에 남아있는 오래된 자국들과 언제나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복도의 빈 공간이 이유일 것이다. 이사가 온 첫날 밤 지수는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다. 꿈에서는 자신이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에 서 있었고 주차장 구석의 어두운 곳에서 누군가 자신을 부르고 있었다. 그 목소리는 차갑고 뭔가 애절한 느낌이 섞여 있었다. 지수는 그 소리를 향해 걸어가려 했지만 다가갈수록 점점 더 깊은 어둠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결국 꿈에서 깨어났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뭔가 찝찝한 느낌이 남아있었다. 며칠 후 지수는 아파트 복도를 지나치다가 이상한 그림을 발견했다. 누군가가 창틀 옆 벽에 손톱으로 긁은 듯한 얇고 깊은 선들이 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들은 마치 어떤 단어를 형상화하고 있는 것 같았다. 순간적인 공포에 휩싸인 지수는 바로 자리를 피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그녀는 그 그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날 밤 다시 한번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깬 지수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발소리가 들려오던 복도로 나가게 되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지나쳤다. 지수는 심장이 터질 듯한 두근거림을 느끼며 그 무언가를 쫓아 지하로 내려갔다. 주차장에 도착하자 꿈에서 봤던 그 위치에 똑같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어스름한 빛 속에서 어떤 사람이 서 있었다. 긴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오래된 낡은 옷을 걸친 채로 한참을 서 있었다. 지수는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 순간 그 사람은 머리를 천천히 들어 지수를 바라보았다. 두 눈은 공허하게 빛났고 그 입술은 미세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갑자기 피곤함이 몰려오며 모든 것이 흐려졌다. 다음 순간 지수는 깨어났을 때 집 침대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방금 있었던 일이 모두 꿈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뭔가 현실 같았던 그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몇 주 후 이 아파트에 관한 옛날 신문 기사가 지수의 눈에 띄게 되었다. 기사에는 20년 전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건이 있었던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그곳에서 어떤 여인이 심각한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죽음은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아파트와 관련된 어두운 전설을 낳게 했고 그 후로도 종종 유령 이야기가 떠돌았다. 지수는 그 이야기를 읽은 후 이상하게 부딪혔던 경험들이 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던 건지 알 것 같았다. 이후로도 그녀는 아파트 내에서 이상한 기운을 종종 느꼈지만 그것이 그저 사라져버린 영혼의 흔적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은 덕에 마음이 오히려 한결 편안해졌다. 이제는 그 어두운 복도를 걸어다니면서도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저 오래된 건물 사이에 남겨진 수많은 기억들 속의 하나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지수는 가끔씩 복도에서 미묘한 웃음소리를 듣곤 했다. 마치 누군가가 뒤에서 지켜보며 속삭이는 듯한 착각 속에서 지수는 그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날 밤의 경험을 되새겼다. 어쩌면 그 존재는 지수와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그녀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고 있지 않았다. 그저 그들과 공존할 뿐이었다. 이 이야기는 시간이 흘러 아파트의 다른 주민들 사이에서도 오랫동안 회자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전해진다. 지금도 13층의 그 한밤이 되면 오래된 복도에서 웃으며 걸어가는 어떤 이 발소리가 조용하고 무섭게 전해져 온다고 한다.